안녕하십니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이번 주에 굉장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주식에 대한 거. 바로 이제 2023년부터 주식 투자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의 양도 차익 과세를 매기겠다고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 여러분들도 아실 테지만 내용이 2022년부터 모든 금융상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통합계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지금 현행 증권거래세가 저희가 매도를 할 때마다 0.25%가 무조건 과세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빼가는 거고, 또 증권 수수료가 또 0.03%, 뭐 0.02% 이렇게 증권사마다 틀리겠지만 있죠. 우선 그거는 증권 거래 수수료는 배제하고 증권 거래세가 지금 0.25%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거를 2022년도에는 0.23%, 0.02% 코딱지만큼 내리고, 그리고 2023년에 최종적으로 0.15%까지 낮추겠다. 결국 0.1%를 2023년에 낮춘다는 건데, 그 대신에 주식 투자로 그 해에 2천만원 넘게 벌었다. 그러면 2천만원은 우선은 공제가 됩니다. 수익에 대해. 만약에 내가 2천만원을 벌었으면 과세가 없어요. 그냥 증권거래세 0.15%만 내면 되는데, 단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로 그 올해 2023년에 5천만원을 벌었다고 하면 2천만원을 공제받고 3천만원에 대해서 과세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과세 구간은 우선은 기본 공제로 수익이 2천만원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매긴다고 하죠. 자, 이게 만약에 내가 그 수익이 2천만원을 빼고 2억 9천만원의 수익을 거뒀다면 20%를 과세를 내면 됩니다. 20%의 세금을 내고, 그리고 만약 내가 3억 3천만원을 땄다. 3억 3천만원을 땄으면 2천만원을 배제하고 3억 1천만원의 25%의 세율을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3억 2천만원의 수익을 거두면 20 이상을 거두면 3억 2천만원 이상을 거두면 25%, 그 밑으로는 20%를 세율을 따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원래 파생상품에는 있었습니다. 분명 해외 주식이나 파생상품에는 제가 알기로 이 11%, 제가 왜냐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면 제가 냈거든요. 제가 그때 그 이익을 봐서 만약에 1,000만원을 땄으면 파생상품에 1,000만원을 땄으면 250만원을 제외하고 750만원에서 11% 과세를, 양도소득세를 저는 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주식에서도 넘어온다는 거죠. 증권거래세도 뺐고 양도차익도 하겠다, 과세를 매기겠다 이거죠. 이중으로 나가는 건데, 그래도 거래세를 0.1% 줄었으니까 이게 절대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정부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기존에는 지분율 일정 기준 코스피 1%, 코스닥 2%, 종목당이에요. 종목당. 코스피는 1%, 그 종목당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 만약에 삼성전자 10억원을 갖고 있으면 항상 그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2021년부터는 종목당 3억원 이상이면 다 내야 됩니다. 원래는 대주주가 10억원 이상,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하고 그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냈지만 내년부터는 3억원, 종목당 3억원 이상만 보유를 하더라도 무조건 양도소득세, 그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들한테도 세금을 걷겠다는 정부 입장입니다. 이게 근데도 뭐 과세에 대한 뭐 세금을 더 거두려는 의지가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이게
자, 그리고 기본공제를 2천만원 설정한 뭐 이유에 대해서 뭐 말했는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죠. 주식 투자자 약 600만 명의 상위 5%인 30만 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음에 적절한 거란 판단해서다라고 하는데, 이건 저는 솔직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우선 다행인 거는 저도 그렇지만 이 1년에 2천만원 수익을 낸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달러는 내봤지만 연으로 따져서 2천만원을 딴 적이 10년 동안 솔직히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안 잃었으면 다행이지, 저는 항상 잃었기 때문에 이걸 낼지 안 낼지도 미지수예요. 저는 오히려 저 같은 단타쟁이들한테는 이 증권거래세 인하가 정말 좋은 메리트거든요. 아무리 과세를 뭐 소득 수익에서 한다 해도. 하지만 이제 뭐 우선은 소액 투자자는 우선 웬만하면 거의 다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썩 좋지 않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리고 2천만 원, 뭐 이게 증거금이 많으신 분들이 2천만 원 금방 벌거든요. 자, 우선 소액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로 인하여 오히려 세액 부담이 지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이건 제가 볼 때 기재부 생각이고,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분명 이득인 거를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우선은 모든 분들이 장기 투자, 뭐 스윙 투자라는 점에서 2천만 원 벌면 확실히 뭐 안 좋긴 안 좋죠. 그 거래를 몇 번 안 하시는 분들, 만약에 묵혀두시는 분들이 2천만 원 따면 굉장히 손해인 법이긴 합니다. 오히려 세금 부담이 기재부는 전망했고, 자, 우선은 한번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뉴스에 나온 건데, 자, 2020년 증권거래세 0.25%죠. 자, 배당에서도 결국 매긴다는 거예요. 배당 소득에서도. 이게 진짜 안 좋은 게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이에요.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왜냐면 지금 모든 자금이 크신 분들은 배당으로 그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3억 원 이상 분명 많아요. 제 주위에도 배당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뭐 몇십억 원을 뭐 한 종목에 몰빵시켜 놓고 배당만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수익이 나면 그냥 그에 대한 세금을 20% 아니죠. 거의 뭐 대주주로 판명이 나죠. 뭐 내년부터는 3억 원 이상이니까 10억까지는 안 됐지만 뭐 3억 원 이상의 대주주로 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득을 20%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20% 매기고 또 배당 소득에 대해서 또 과세를 또 매깁니다. 이게 정말 하여튼 좀 안 좋죠. 자, 그리고 파생결합증권부로테 배당소득을 과세, 양도소득 탄력세 제가 아까 말했던 11% 이제 250만원 공제하고 11% 적용, 10% 아닙니다. 11% 적용을 받습니다. 비과세, 소득주의 비과세 2020년도에 0.02% 거래세가 하락되고, 이거 뭐 진짜 쥐똥만큼 하락한 거죠. 자, 그리고 금융투자 소득 내에서 통산 이제 합쳐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배당 소득을 뭐 따로 했다면 여기서 배당 소득이랑 뭐 이제 주식 투자 합산까지 해서 과세를 매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소득 3억 원 이하 구간 세율 20%, 3억 원 초과 구간 세율 25% 매기고 한다는 거죠. 2022년부터. 자, 그리고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발생 상품 소득 하나로 묶고 250만원 공제. 자,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파생 상품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원래 따로따로 250만원 공제 내고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2022년부터는 합쳐서 250만원 공제시키고 과세를 매기겠다라는 거죠. 그 2023년부터는 모든 투자 상품에 대해서 통산하겠다. 모든 투자 상품 내에서 소득 3억 원 이하 구간 세율 20%, 3억 원 초과는 25%를 하겠다. 그리고 국내 주식 양도소득은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이게 포인트죠. 2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무조건 된다. 그리고 파생 상품 250만 원 공제, 이거는 똑같고요. 자, 우선 중요한 건 거래세 인하, 그리고 2천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 2023년부터.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게, 그러면 단타는 굉장한 이익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로 지금 약간 시끄럽긴 한데,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타들은 왜 증권거래세 인하가 굉장히 큰 메리트냐?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2023년에 제가 2천만원의 수익을 냈고, 이게 4천만원으로 하죠. 4천만원의 수익을 냈고 1억으로 한 번만 거래했습니다. 그럼 40% 먹은 거죠. 자, 그러면 자, 4천만원의 수익이지만 여기서 2천만원을 공제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2천만원에 과세 20%를 매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천만원 공제를 받는 거니까. 자, 그럼 2천만원에 과세 20% 플러스 0.15% 증권거래세, 그렇게 계산하면 이게 415만원이 나옵니다. 415만원. 양도소득세 415만원을 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23년부터는. 자, 근데 만약에 단타들은 왜 메리트가 있냐? 이게 증권거래세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저도 단타지만, 자, 저희는 하루에 진짜 많이 할 때는 10번 이상 거래할 때도 있고, 적어도 3, 4번, 4, 5번은 거래하거든요. 저는 평균 이상, 4, 5번, 진짜 적게 해도 3, 4번은 거래하는 편입니다. 자, 그럴 때, 제가 단타를 1억으로 굴린다고 하죠. 제가 한창 할 때는 주식 거래를 1억으로 한 달에 거의 3, 40억씩 저는 거래했었거든요. 거래 금액이. 자, 지금은 완전 뭐 코딱지만 가지만 증권거래세 보시면, 자, 0.25% 지금이죠. 만약에 제가 1억으로 단타를 친다.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2번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한 달이면 20번이죠. 근데 그거를 이거 보시면 한 달에 20번이면 1년에 240번이죠. 240번. 240번. 그럼 제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자, 240 곱하기, 자, 25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자, 6천만원, 증권거래세로 6천만원이 나옵니다. 이거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권거래세로만 6천만원이 나와요. 자, 그리고 만약에 증권거래세 0.15%까지 하락이 된다. 이게 얼마나 이득이냐? 자, 그러면 0.15%, 1억이 0.15% 15만원입니다. 자, 이게 거의 한 번 할 때마다 10만원씩 줄어들죠. 1억으로 거래했을 때. 자, 곱하기 240번. 자, 최소예요. 최소예요. 이제 저를 예시로 든 거예요. 저는 하루에 적어도 3, 4번 하지만 최소 2번으로 잡았을 때 얘기예요. 자, 3,600만원의 증권거래세가 나갑니다. 이미 2번만 하더라도 지금 2,400만원의 효율을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장기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 수익 과세 20% 해서 415만원 밖에 안 되죠. 근데 저희는 증권거래세만으로도 거의 1억으로 거래했을 때입니다. 1억으로 거래했을 때. 자, 증권거래세만으로도 2,400만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이득이다 아니다라고도 굉장히 쏠리고 있어요. 이게 의견들이 이제 각자. 저는 솔직히 정말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증권거래세 인하가. 하지만 모든 개미들은 장기 투자 아니면 스윙 투자이기 때문에 거의 거래를 몇 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계기로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모두 다 단타를 해야 된다. 이제는 단타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 하고요. 진짜 뭐 직장인이 어떻게, 모든 분들이 거의 직장인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단타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뭐 웬만하면 전업 투자 아니면 백수들이 하는 게 단타지. 그런 분들도 뭐 단타를 저도 10년 가까이 했지만 그래도 단타는 정말 어렵고 웬만큼 연습하지 않는 이상은 수익 내기 힘든 게 단타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보면 주식 고수들이 솔직히 다 단타예요. 장기 투자는 솔직히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들은 거의 10년, 20년 하신 분들이라서 그렇게 내공이 쌓인 거지, 직장인들이 갑자기 법 때문에 바뀌었다고 단타로 넘어간다. 이거는 그냥 자살행위예요.
단타 무조건 읽습니다. 진짜 초고수들 아닌 이상. 제가 나중에 지금 키움 실전 투자대에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테지만 상위권 분들이 다 단타예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뭐 1위부터 제가 볼 때 적어도 한 50위, 30위까지는 다 단타분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수익률이 지금 10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따라서 다 단타로 넘어온다? 다 마이너스 지킹입니다. 단타, 거의 주식투자 대회가 단타 대회라고도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그만큼 고수분들은 거의 다 단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고수가 아닙니다. 저도 고수가 아니고. 그런데 단타로, 이 법 때문에 단타로 넘어온다. 이건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 2천만 원에 대한 기본공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괜찮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주식 투자하면 잃습니다. 절대 저는 아까 그 뉴스에서도 말했듯이 지금 600만 명 이상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저는 10% 많이 번다 해도 10%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한 달 기준이 아니라 1년, 2년 기준입니다. 솔직히 제 주위에는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처음엔 다 땄다고 합니다. 나 1억, 2억 땄어. 5억까지 딴 사람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몇 년 뒤에 보면 다 날아가 있습니다. 이게 주식입니다. 그렇다고 뭐 부동산, 지금 부동산 정책이 강화해서 부동산은 이제 망하고 주식 붐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데 이 기사가 뜨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주식에서 엄청난 세금을 걷겠다라는 게 솔직히 저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이 정부의 그게 이제 부동산으로 매길 게 없으니까 세금으로 거둘 게 점점 줄어들 게 보이니까 분명 주식으로 돈이 쏠린다. 주식으로 돈이 쏠리면 세금을 매길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저는 그냥 추측이 되거든요. 우선은 주식은 정말 하이리스크 투자 방법입니다. 정말 리스크가 커요. 진짜 이런 것 때문에 뭐 자기 원하는 방식을 바꾸지 마세요. 만약에 그게 계속 수익이 난다면 1%, 2%라도 감사하고 은행 이자보다 많이 먹는다는, 그냥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먹어야지 하는 게 진짜 투자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투자로 10%, 20%, 난 100%까지 먹을 거야. 이러면 투자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먹어야지 한다는 그냥 소박한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지. 아니면 다 쪽박차기 때문에 이거는 초보자들 얘기입니다. 초보자. 당연히 이제 전업 투자자나 저 같은 뭐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 정도 수익으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나 저같이 이제 허접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먹고 나와라. 그런 마인드. 1%, 2% 먹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